시작하겠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제2차 의원총회 10% 작지만 30% 강한 바른미래당 제2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례 순서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박주선, 유승민 두 분 공동대표께서 사전에 생겨서 오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과 난맥상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외교관계에서 생명과도 같은 신뢰는 사라지고 주변국과의 균열과 갈등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의 외교안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째, 한미 간의 굳건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어제 외교부 장관도 청와대 비서실장도 한미 동맹 흔들림 없다고 강변했지만 그 말을 믿을 국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번복되던 사드 배치방, 한반도 운전대론으로 한미동맹이 균열을 초래하기 시작하더니 빅터차 주한미대사 지명특촬회에서 흔들리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글만까지 보고 갔음에도 이후 지명이 철회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대화 채널이 제대로 불길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평창올림픽 리셉션 행사에서 5분 만에 자리를 뜬 것도 한미 동맹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긴급 상황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 이후 아직까지 통화했다는 허식도 통화할 거라는 이야기도 그지지 않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2월 18일 트럼프와 1시간 넘게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한국의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둘째, 대중국 외교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당시 대접도 못 받은 혼밥 외교도 모자라 공동 선언문조차 없는 찬밥 외교, 삼벌 원칙에 끌려다닌 불용 외교라는 수모까지 들렸습니다. 결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사드 문제도 대북 제재 요구도 경제 보복 재발 방지 등도 모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셋째, 대일본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철석같이 약속했던 위안부 재협상에 대해서는 정작 해결도 못하면서 양국 간 관계만 악화시켜 놓았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만 악화시킬 거라면 왜 위안부 재협상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까? 불신이 거듭되고 있는데도 아베 총리와는 전화 통화조차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지난 10개월 외교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 야당과 그 어떤 대화나 의미도 없었고 야당의 충고에 귀를 기울일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러한 무능 외교가 통상 문제까지 불똥이 튀는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물론 통상 문제, 한미 간의 통상 문제의 제1차적 책임은 국제무역 질서와 통상 규범을 헌신짝처럼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의 경제 문제에 결연하고 당당하게 하라며 경제와 외교를 구분하지 못하는 발언이 옳은 것입니까? 이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5천만 국민을 볼모로 잡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사드 배치라는 우리의 안보 문제에 경제 보복을 가하는 중국에는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안보와 경제는 다른 차원이라며 분리 대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과 미국은 혈맹 관계로서 한국의 경제적 안정이 양국의 공동 안보 이익에 부합된다는 인식을 미국 측에 심어주는 것이 실용적이고 올바른 외교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독일의 콜 총리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2000년 당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가장 좋았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서로에게 절대 무한의 신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클린턴을 끊임없이 설득해 신뢰를 얻어낸 결과 한반도 운전석에 흔들림 없이 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콜 총리는 독일 통일을 반대하는 주변국들의 정상들을 계속해서 설득해 신뢰를 쌓고 독일 통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주변국의 그런 기대를 주변국의 그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결국 통일을 이끌어냈습니다. 통일 10개월 전부터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8번,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과 10번,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4번씩이나 만나서 끊임없이 신뢰관계를 형성한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지금 중국의 경제 보복에 이어 미국의 통상 압력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국내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외교 관계자들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평창 올림픽의 고처럼 하나된 열정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아베, 푸틴 등과도 지속적으로 만나 끊임없이 설득하면서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무능으로 일관한 외교 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외교 안보와 통상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촉구합니다. 지금 한국 GM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책임 있는 실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서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상욱 정책위 의장의 말씀을 듣고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상욱 정책위 의장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GM 군산 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의 지역 경제는 파산되고 실업 대란에 처해 있습니다. GM 본사 임원단이 국회 방문으로 확연히 드러났듯이 그들은 현 사태의 책임을 부인하고 오히려 일자리를 지키려면 혈세를 투입하라고 대한민국 정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한때 120만여 대 생산을 자랑하던 기업을 이제는 50만 대 생산 시설로만 유지하겠다고 하면서도 자랑스럽게 대한민국 일자리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면 GM이 산업은행에 공장 부지를 담보로 잡아달라 또 출자 전환하겠다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작년 국감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작년 10월까지 있었던 비토권 행사를 해서 GM이 공장 부지를 담보로 잡아달라고 하는 것을 비토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장을 담보로 잡으면 GM이 철수하기 쉽다는 우려, 먹튀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최근 정부와 여당의 대처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산을 살린다고 하지만 이 군산 공장을 결국은 희생시키고 다른 두 지역의 공장만, 그것도 철수를 하지 않겠다는 보장도 없이 혈세를 투입해서 적당히 살리겠다라고 봉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말들을 보면 그 어느 곳에도 군산 공장의 폐쇄에 대한 말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군산 공장의 폐쇄는 기정사실이고 다른 무의미한 투자 조건만 따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분히
예견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처들은 그동안 방치하였습니다. 그건 과거 정부의 문제라기보다 현재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문제인 것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자신들의 필요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적폐청산을 주창하면서 이런 대규모 실업을 발생시킨 관계 부처에 대한 구태적인 적폐청산은 왜 하지 않는 것입니까? 산업은행은 2대 주주로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무관심했고 그 책임을 GM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 2대 주주의 권리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국채은행으로서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국세청은 분명히 노동조합, 국회, 시민단체에서 그동안 세금에 관련된 많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해 왔습니다. 공정거래 여부를 따져야 할 공정거래위원회, 회계 감리를 했어야 할 금융위원회 금감원, 또 산자부 등에 대해서 철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작년부터 정무위에 참가하면서 각 부처로부터 받았던 참 한심하고 말도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16일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산업은행 부행장, 금감원 부원장 보, 한공회 담당자들이 모여서 TF 회의를 단 한 차례 개최했습니다. 그때 산업은행은 입장이 한국 GM이 경영 상황이 어려워서 철수의 빌미가 될 수 있으니까 세게 못한다. 소송 등으로 압박을 하면서 경영 정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금감원은 회계 감리는 금감원이 한국 GM과 접촉을 하고 있고 우리들이 제기했던 높은 매출 원가율, 본사 관리 비용 부담, 고비용 차입금, 한국 GM의 유럽 및 러시아 자회사 철수 비용, 또 전략적 문제 등에 대해서도 소명을 듣고 있는데 문제 제기한 부분에 소명이 안 되면 특별 감리를 할 것처럼 답을 했습니다. 또 세무상의 문제, 이전 가격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또 관계부처가 공동 대응을 할 것임을 논의했었습니다. 1월 23일, 2018년 1월 23일 금융감독원은 회계 관련 의혹은 발견되지 않아 감리 착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도대체 내놓지도 않는 GM에 무슨 자료를 가지고 회계 의혹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지 정말 이따위 소리를 국민 앞에 해도 되는 거지. 감리 착수 요건이 안 된다는 것이 무슨 소리이지? 금감원은 그 당시 어떤 자료를 가지고 회계 감리 착수 요건이 안 된다고 하는지 그 자료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비정상적 높은 매출 원가율에 대해서는 이전 가격 문제로 국세청 및 공정위에서 검토할 사안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과다하게 높은 차입 이자율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차입 조건의 적적성 문제로 이전 가격의 문제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회계상 처리는 맞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회계라는 것은 그 회사에서 내준 자료만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전부이기 때문에 참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사의 과도한 관리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2013년 처음 부과를 했고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는 한국 GM에 부과하는 것은 공통 비용 배분의 적정성 문제로 회계적인 측면이 아니다. 연구 개발비 전액 비용 처리에 대해서는 연구 단계에서 지출로 단기 비용 처리한 것은 회계 기준 위반이 아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유럽 및 러시아 철수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다. 회계 기준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 사항이 아니다. 라고 피해갔습니다. 재미난 것은 한국 GM은 다 아시다시피 2014년에 5,900억, 2015년에 6,500억, 2016년에 6,140억에 대한 연구 개발 비용을 소진했습니다.
우리가 연구 개발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쓰인 게 아니냐. 그래서 지적을 했을 때 한국 GM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연구 개발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해서 많은 분들이 지정하는 원가 구성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연구 개발 비용을 자산 처리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이고 허구입니다. 전문가를 동원해서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구 개발비 5,900억, 6,500억, 6,150억을 모두 자산 처리하더라도 매출 원가 대비 비중은 0.03%, 0.6%, 0.1%에 해당하는 등 미미합니다. 비용이 아니라 자산 처리했으면 원가 비중이 높지 않아졌을 것이라고 해명한 GM의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의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을 찾기 어렵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관계부처인 금융위, 국세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하면서 금융위는 금감원, 산업은행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국세청에는 한국 GM 관련 이전 가격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통보했고 협조를 요청했다라고 공정거래위에서 답변을 줬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등 관련 부처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른미래당이 처음으로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바른미래당이 선봉했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으면 안 계시면은 정족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의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당은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GM 사태 관련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의결합니다. 당론 의결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표님. 그 미투 운동 관련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다른 의결 사항과 논의 사항은 비공개 때 처리하고요. 지금 그 의원총회 자료 맨 뒤에 있는 참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희 바른미래당의 문화예술계 미투운동 관련 성명서, 이것이 우리 당 여가위원님들 중심으로 성명서가 작성이 됐는데 한번 보시고요. 문제가 없으시면 이것도 우리 당 바른미래당 의원 공동으로 이 성명서를 채택하려고 합니다. 이거 보시죠. 네. 안건을 사전에 의원실로 다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결을 해주시면 그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2월 중에 저희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겠다 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 성폭력이 사회 전반에 지금 뿌리게 있는데 그거를 우리 당에서라도 먼저 제거할 수 있는 관련 예방 매뉴얼을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당내에서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하는 것들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 외에 후속에 대한 거는 다시 더 여성국에서 마련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일단 의원 여러분께서 찬성을 해주시면 바른미래당 의원 일동 이름으로 성명서를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우리 당의 공식 성명서로 채택되었음을 의결하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태경 의원님. 미투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정부가 그 미투 운동 성폭행 가해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폭행 가해자 중에 여전히 공직을 맡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고은 씨는 법정 단체인 결의말 큰사전 편찬 사업회 이사장을 여전히 맡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결의말 큰사전 편찬 사업법에 따른 법정 단체고 통일부에서 이사장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정부는 고은 씨 결의말 큰사전 편찬 사업회 이사장 해임을 즉각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정부 지원, 이 성폭력 가해자들 에 대한 어떤 종류이든 모든 정부 지원이 중단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연출가 오태석 씨 이 작품이 이미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이 부분도 작품 모래시계라는 작품인데 이 부분도 이미 결정된 것이라도 지금 당장 지원을 중단하기를 정부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찬열 의원님 오늘 발언 듣겠습니다. 수원시 상암구 출신 이찬열입니다. 지금 하태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은 시인이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가면서 수원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수원을 떠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기를 못 받지 않은 관계로 하루빨리 수원을 떠나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 의총에서 당론으로 결정은 했는데 이 방망이를 두드리지 않아서 의결이 안 됐다고 해서요. 예, 오늘 의결이 좀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축분뇨법 개정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미여가 축사에 대해서 배출시설과 분뇨 처리시설 이것을 지금 다가오는 3월 24일에 기한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8% 정도만 적법화가 완료되었고 이것이 완료되지 않은 이유가 일단 관련 지침이 법 시행 후에 8개월이나 늦게 나왔고 또 한 20개월, 19개월 정도는 실태 조사도 한다고 늦어졌고 또 한 1년 가까이 이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실상 적법화 진행이 굉장히 어려웠던 데다가 어떤 경우에는 관련 법이나 제도 정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적법화가 불가능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가 유예가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보고 저희가 지난 의총에서 우리 당이 당론으로 하자고 이렇게 얘기는 됐습니다만 이 의결을 해주셔야 이게 당론으로 공식화된다고 하니까 부탁드립니다. 이현주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그 법 이름이 가축분뇨법이죠? 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네, 하여튼 가축분뇨에 관한 법 당론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